자, 오늘 제가 이제 멘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세상에 수많은 멘토들이 있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많은 멘토들이 온라인상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멘토들, 소위 말해 선생이라고 부르는, 유대교에서는 랍비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따를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양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스스로가 그렇게 막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사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멘토를 결정할 때도 참 조심스럽게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온라인상에서 우리 멘토들 있잖아요. 부동산 멘토든 돈에 대한 멘토든 누구든 간에 그런 멘토들을 보면은 고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나만 따라오면은 너 이런 거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다. 막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진정성마저도 뭔가 우리가 따라하고 베낄 수 있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멘토를 고르는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혼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신뢰를 이렇게 주게 될 때 그 신뢰를 저버리면은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수준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뭔가 배움을 청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증된 사람과 함께 좀 시간을 동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경계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인스턴트식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도 정말 돈이 많으신 조단위 부자들은 그런 영상이나 이런 데에 잘 출연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죠. 오히려 이제 10억대, 100억대 그런 부자분들께서 네, 이제 나오셔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에이, 내가 무슨 조단위 부자야, 이럴 수 있지만, 사실 마인드셋 측면에서 저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서적을 조금 덜 읽고, 좀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는 거기도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멘토를 설정할 때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고 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걸러서 좀 수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진짜 실력자들은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진짜 실력자들은 막 요란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진짜 실력자들, 특히 이제 단기간 내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인스턴트식 사고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진짜 실력자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유명하고 이름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큰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조용히 지내세요. 강남에 아파트도 많으시고 막 이런데도 굉장히 검소한 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눈에 안 띄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시겠지만 이제 전에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특히 이제 압구정이나 청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굉장히 돈이 많은 집안의 애들을 좀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연예인도 있고 정말 많았지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눈에 띄는 활동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고 겉으로 드러날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명품으로 치장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안에서 멘토를 고를 때는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 뒤에 멘토를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케팅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뭐에 혹하는지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저도 브랜드를 운영하다 보면은 뭐에 여러분들이 혹하는지 알아요. 카피라이팅 같은 것들도 어떻게 써야 여러분들이 이걸 확 넘기게 하는지 기법은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안에는 지금 국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동기부여가 쓰고 있는 카피라이팅이 데이터로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 수치별로 다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자극하려면 뭘 써야 되는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나를 쿡 찔러가지고 깜짝 놀라서 반응하게 하고 카드 뉴스 넘기고 읽다 보니까 혹해가지고 구매하게 되고 구매하면 누가 돈 벌어요? 그렇게 혹해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든 사람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태들이 인스타에서 되게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혹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이게 이제 냄비 근성 같은 거죠. 이렇게 확 뜨거워져서 막 이렇게 몰려갔다가
막 실망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뭐 다시 우르르 빠져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길었지만,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할 두 분의 멘토는 뭐 이렇게 본명을 밝히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조금 삼았던 멘토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족했던 인간에서 이런 점을 배우고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전달 드리면서, 아, 진짜 조용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첫 번째 멘토는 사실 그분의 그런 온화한 그 분위기 자체를 굉장히 담고 싶었어요. 저는 20대 때 지내면서 막 역말살 꼈다라고 할 정도로 해외나 배낭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굉장히 거칠게 여행하고 험한 곳을 다니는 애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표현하자면 되게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불같은 성격은 당연히 물같이 사는 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어떤 좀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쉽게 반응을 한다거나, 굉장히 뭔가 빨라야 되고 급해야 되고 막 이런 상태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진짜 물 같은 거예요. 이게 뭐 물이 좋다 불이 좋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우리한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나도 저런 모습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어떤 측면에서?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인간관계적 측면에서, 아니면 그냥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뭐 교우관계적 측면에서 진짜 훨씬 더 나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있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빌미가 결국은 우리가 가진 성향을 뭐 틀렸다 이렇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치우쳐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반대 성향을 봄으로써 우리가 중간을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멘토를 만나고 나서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표정을 짓고, 그분처럼 제스처를 하고, 그분처럼 안고, 그분처럼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었다는 굉장히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그분의 특징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이 말을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딱 앉자마자 보면은 일단 리스너세요. 딱 뭐 어떠세요? 질문을 하고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너무 좋은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만나자마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자기 얘기만 와다다다다다 쏟아내고 막, 그리고 자기 할 말만 쫙 하고 집에 가고 막 너무 좋았어 이러고 가는데 사실 나는 말한 것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앉아서 먼저 경청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떠한 부분, 어떤 대화 주제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온화하게 끝까지 들어주는 특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특징을 처음에 눈치채지 못하고, 막 저는 막 이러고 싶어요, 저러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공세와 막 어마어마한 TMI 설명들로 그 멘토분은 어떻게 보면 좀 첫 만남에서 당황하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급한 마음들을 끝까지 다 들어줬기 때문에, 결국 그런 어떤 이 첫 번째 단에 구름이 걷히고 나니까 진짜 제 안에 담겨 있었던 본질들이 깨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참 배울 점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서 또 느꼈던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긍정적인 말만 필요한가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긍정적인 말은 우리를 힘을 주고 격려를 하게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지만, 사실 우리를 변하게 만들고 더 나아지고 싶게 만드는 건 어떤 때는 우리를 콕 집어서 하는 그런 어떤 건설적인 비판이에요. 우리는 이 양자를 다 들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특징은 좀 부드럽게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오그라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을 품고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딱딱했던 제 마음도 뭔가 이렇게 변하게 되고, 심지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국내의 가장 탁월한 기업에 다니셨는데 정말 임원까지, 그 중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위나 아래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쟁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회사 생활 안에서 치열한 그 안에서 위아래한테 모두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건, 분명히 그분의 어떤 어법과 화법 안에서 위아래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실 그런 나다움이나 내가 원하는 인생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요즘 뭐 저도 MZ 세대에 들어가지만 좀 할 말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할 말을 못하고 그 말이 쌓여가지고 병이 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더 중요해,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해 라는 말로서 할 말을 다 해버리게 되면은 사실 대외적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은 그렇게 건설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내 진짜 팬이 아니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길고 관계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적을 만들지 않고 어떤 우리의 편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나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화법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첫 번째 멘토분한테 배웠던 거는 바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대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거는 사실 굉장히 최근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어떻게 대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대하고 싶은 어떤 방식과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그 방식을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한테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나랑 결이 맞으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분의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관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대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들어주셨던 예시는 그런 거였어요. 뭐 이제 어떤 부하 직원이 있는데 격려를 해야 잘하는 직원이 있고 뭔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좀 어떤 건설적인 자극을 줘야만 잘하는 직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 방식대로 모두를 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맞으면 땡큐 아니면 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났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라고 하는 거에 아무 문제는 없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한다거나 어찌 됐건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들을 나의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협상과 관련한 와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와튼 스쿨의 교수가 했던 것 중에 그 책 제목이 그런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확실히 뭔가 좀 깨어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오늘 라방 방금 한 메시지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거와 상관이 없이 그거 뭔가 참아낼 수 있다면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관계적 목표에 집중을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관찰하게 되고 상대방의 결핍을 이해하게 되고 상대방이 어떤 욕망이 있고 어떤 것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먼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큰 틀에서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라고 하고 근데 내가 얻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이 내가 스스로 성취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타인으로부터 주어져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내 통제권 안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협상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포인트는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나의 팬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역량이 단순히 어떤 생활을 편하게 해주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걸 넘어서 여러분이 혹시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시면서 한 10,000명 정도가 넘는 팔로워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상대방을 여러분들의 팬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만났을 때 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관계가 항상 오래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을 우리가 인생에서 놓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한 두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팬이 되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의 품 안으로 들이고 뭔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관계성을 강력하게 형성하시는 기술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계의 기술이죠. 관계의 기술. 그리고 뭐 이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보면 결국은 이제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조던 피터슨의 말에 따르면은 상대방에게 항상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에 들어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애티튜드와 마인드 자체가 분명히 좋은 관계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좀 정말 독불장군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같은 면이라면은 뭔가 혼자서만 하겠다 이렇다기보다도 좀 관계에 대한 상처를 좀 쉽게 받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한 사람을 제 인생에 들일 때 뭔가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나한테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나 또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편이에요. 뭐 특히 이제 그런 네트워킹, 요즘 막 네트워킹 진짜 많죠. 제 주변에서도 많이 막 네트워킹 파티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예전에는 되게 즐겁게 갔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와 같은 결만 만날 거야 라는 거라기보다도 불특정 다수가 내 인생에 갑자기 들어와서 나한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여러분들 덜어 있잖아요. 그리고 10명을 새로 만나면 사실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정말 적고 또 나한테 상처를 안 줄 것 같고 오래 볼 만한 사람은 정말 극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좀 관계적 측면에서 제가 열린 마음이 되기보다 좀 조심스러운 신중함이 굉장히 많이 기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요즘은 참 많이 조심스럽게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바라보는 거는 진짜 안 좋은 것 같고, 또 우리는 그런 마음에 쉽게 휩싸이죠.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거 잘못된 것 같아, 저거 왜 저렇게 하지, 저거 진짜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옳고 괜찮은 선택을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 하에 선택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든 좀 존중받아야 되는 측면도 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의 멘토를 조금 소개할게요. 이분은 사실 뭐 이렇게 막 아는 분이 많은 그런 분도 아닙니다. 아마 유명한 걸로 따지면 정말 안 유명의 끝판왕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이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던 건 사실 저희 이제 가게, 아내와 저희 가정에 좀 이렇게 금융 자산과 관련해서 조금 도움이 필요해서 이분을 처음으로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어요. 딱 소개받아서 만났는데 처음 이제 만나 주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만나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와, 앉은 자리에서 3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시간을 내주셔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분과 그런 3시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식이 끝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특정 분야로 깊이 있는 수준으로 파야 된다라고 할 때 그분은 진짜 깊이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굉장히 깊다라는 것이 이제 은연중에 느껴졌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구덩이가 있는데 아래를 보면은 그 구덩이 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검정색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게 예를 들면 돌멩이를 떨어뜨려 소리로 한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은 뭔가 이분의 어떤 이 루틴 자체가,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분야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A라는 분야를 내가 마스터해야지 라고 말했을 때 그 마스터라는 단어의 기준이 와, 정말 깊구나,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책 많이 읽었다, 뭐 책 1000권 읽었다, 2000권 읽었다, 3000권 읽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죠. 제가 그 말을 진짜 안 믿어요. 왜냐면 뭐 3000권 읽고 뭐 했다라는 분들 만나봤는데 결국 책만 읽은 거고 실제로 인생이 달라지거나 바뀐 거는 굉장히 적고, 그리고 그거를 팔아서 뭔가 또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번다라는 것도 저는 약간 어폐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바꾸는 거는 책의 양보다도 그 책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이 인간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뭔가 그런 분들이 비교하면 제가 이제 근데 재밌는 건 그 방금 말한 두 번째 분은 제가 그분을 멘토로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혼자 약간 짝사랑 같은 그런 멘토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을 만나면 항상 되게 그 깊이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고 또 신기했던 거는 어떤 분야를 이야기하든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저명한 수준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뭐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뭐 뭔가 이 내부 직원 관리면 직원 관리, 그러니까 이 지식의 방대함과 깊이가 둘 다 넓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도 책 진짜 많이 읽고 정말 사색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쓴다고 자부하면서 살았는데 뭔가 그분과 보내고 나면은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멘토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진짜 좋은 멘토의 특징. 여러분들을 건강한 방향으로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멘토를 여러분들이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분야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랑 있으면은 진짜 이게 끝이 안 보인다.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그랬어요.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책을 10권 읽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느낀 것도 있고 아, 진짜 작아지고 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결국 10권 읽어오겠습니다.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했는데 2, 3개월 후에 10권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당연히 못 읽었어요. 그쵸? 하지만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뭔가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땡땡땡 대표님 저 책 10권 아직 못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누구 찾아뵙는 그런 거 진짜 안 하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3시간을 보냈는데 또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분께 던졌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랑 이제 공유하고 싶은 질문인데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님 저한테 요즘 한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러니까 제가 요즘 제 고민은 뭐냐면 제가 대표님 만난 이후로 책도 정말 많이 읽고 특히 이제 그런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배움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데 뭔가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면 할수록 실천하고 내가 달라져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모르는 게 더 많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제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전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거를 확답 받으려고 한 건가? 막 이런 혼란이 됐지만 어쨌든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수준으로 뭔가 연구해 나갈 때 어떠한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 우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면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의외로 어떤 분야든 정상을 찍는 방식은 되게 의외로 비슷하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어떤 지식과 배움의 어떤 깊이와 너비는 끝이 없이 무한대처럼 방대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는 이걸 압니다. 저 이거 완전 이렇게 해서 저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그 뒤로 어마어마한 혼란에 휩싸였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전문가가 되는데 여러분들 1년 빡세게 했다고 진짜 전문가가 되나요? 지식은 쌓을 수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것들은 절대 시간량에 좌지우지가 돼요. 따라서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나면 그런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가 되고자 하는 명예로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지위나 막 이런 것들을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깊이 있는 수준을 이 분야에 내려가다 보면 오히려 자부심이 겸손함으로 바뀌는 특정 임계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수준을 우리가 넘겨야만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트하고 전문가로 봐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임계점을 넘기는 수준까지 뭔가
절치부심하고 나의 성장과 어떤 압도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몰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조금만 공부해도 막, 나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알려줄게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약간 합리화하는 분들. 뭐 왕초보가 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니까,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시대니까, 저 요만큼만 알아도 저 왕초보 가르칠게요.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죠. 저도 그분 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지점은 훨씬 더 좀 깊이 있고 내공이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지점까지, 그러한 수준까지 스스로를 뭔가 배움의 자리로 밀어내고 또 그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의외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초보니까 왕초보를 가르치는 걸로 만족할래. 이게 결국은 뭐예요? 꿈의 크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와 너비가 좁기 때문에 내가 배우는 것도 한 달이면 바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배움이든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건, 저는 30대인데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뭔가 마음을 딱 잡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하면은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저 한 달 이거 바짝하고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당신이랑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가소로운 말이죠. 정말 전문가들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그 당시에 저를 건강한 방식으로 작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너 아직 부족해, 너 더 해야 돼, 너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그 당시에 저한테 없었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마음의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 강의를 하다가 이제 11월, 12월은 거의 많이 안 했잖아요. 이제 1월에 중급이랑 마스터가 모두 열리게 되는데, 제가 이제 다루는 분들은 막 청담에서 막 이런 분들, 뭐 정말 잘하시는 분들, 그 각자의 분야의 초전문가들만 이제 제가 따로 만나 뵈면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은 와, 진짜 내가 강의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실력자들이 많습니다. 실력자들과의 만남은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정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멘토의 긍정적인 효과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보면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근처에 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 사람 나이 되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이와 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나를 더 움직이게 만들고 내가 더 달라지고 싶게 만들고, 혹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다음의 만남에 그 사람이 나를 기대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달라져서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아침에 이불 개는 거 좋죠. 아침에 막 정리하는 것도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동기부여가 진짜 샤워 같아서 매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좀 한계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언가를 하느냐라는 doing이 아니라, 혹은 무언가를 얻느냐라는 getting이 아니라 결국은 becoming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게 훨씬 더 근본적인 니즈예요. 그 니즈가 생길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장기간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어떤 건강한 어떤 변화의 기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그 기점들은 결국 좋은 멘토와의 만남으로 내가 더 좋은 존재가 되어서 그 사람 앞에 나타나고 싶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고, 이쪽 인정 말고 진짜의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30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한 마음이 들죠. 빨리 1년 만에 막 이랬으면 좋겠고, 2년 만에 이랬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렇게 급한 마음은 우리를 항상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뭔가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장기간의 뭔가가 필요하고, 그 장기간의 무언가가 결국 우리를 정말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책을 처음 쓰고서 했던 그 한 200분 정도 모시고 했던 그 강연회에서 제가 그랬죠. 제 인생의 목표는, 제 인생의 모토는 슬로우 리치 프로젝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한 달, 두 달 만에 자꾸 조급한 마음이 들고 스스로한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옆 사람들이랑 우리가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빨라야 돼. 혹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어쨌든 어떤 수준에 언제까지 가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뭔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을 훨씬 더 길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0살까지 죽는다라고 했을 때 한 40살 정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60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혹은 언제 부자가 돼도 뭔가 좋으시겠어요?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50살에 부자가 된다고 해도 진짜 충분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남는 시간들이 의외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훨씬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마 뭐 무시도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도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가장 상처되는 말은 너는 몇 년째 그러고 있니? 그런 거 있죠. 너 했는데 성과가 없어. 달라지는 게 없어. 너 맨날 그 자리야. 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큰 상처가 되거든요. 저도 그런 비난에 굉장히 약한 편이고 진짜 정말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서 뭔가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한 그런 수순들을 밟는 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아마 이제 이 라방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적어도 몇 년 이상의 한 분야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면 5년 동안 특정 분야에 있을 때 이제 한 1년쯤 단 1년 차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세요? 아, 이제 막 한창 그럴 때지.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그리고 10년차, 15년차가 되면서 우리가 보이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우리가 전문성을 깊이 있게 쌓을 수 있도록 좀 뭔가 근본적인 부분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변화를 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오프라인에서 멘토를 만난다는 것이 좀 의외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보통 이제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 멘토를 좀 찾으시는 분들은 뭔가 멘토로 삼고 싶고 만나보고 싶은 분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은 분야별로 좀 멘토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예를 들면 뭐 블로그의 멘토는 누구다. 뭐 나는 유튜브의 멘토는 누구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분야의 멘토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저처럼 소극적인 분들은 이렇게 소개로 아름아름 이렇게 만나게 되거나 또 어떤 좋은 만남들이 좀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온라인상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멘토로 삼고 있는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이제 원문 영상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그런 마인드들을 간접적으로 흡수하는 것마저도 굉장한 수준으로 도움이 됐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돼서 일상에서 이제 예전 모습들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수준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멘토로 삼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메시지를 매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온라인상에 떠도는 그런 사람들에 혹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 다 자기가 1등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뭔가 칭찬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타인이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를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칭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칭찬을 받는 존재가 되려면 정말 누군가를 큰 폭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내가 전문가야 나 이거 했어 숫자로 막 이렇게 했어 이거는 진짜 후킹이고 그게 아니라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문제 해결적 관점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멘토라는 게
참 인생에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찾기가 힘들고 또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좀 새로운 멘토들을 또 찾아 헤맬 필요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몇 가지 메시지 딱 마지막에 3개만 좀 남기고 제가 이제 라방을 끄도록 할게요. 제가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은 리더십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그게 뭐 어떤 우리 가정의 리더든 우리 커뮤니티 리더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리더십의 색깔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성장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사람이 할 법한 행동, 할 법한 화법, 할 법한 말투로 천천히 변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를 더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멘토, 결국 내가 왜 성장하고 싶은지, 내가 왜 달라지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거나 또 그거에 대한 건강한 동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 뭔가 조금 더 배고프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어떤 성장을 향한 건강한 갈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티브 잡스의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진짜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순간부터 성장이 멈춰버린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우리가 멘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멘토를 발판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가는 건 우리 스스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일정 부분, 요거는 오늘 주제와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에서 살고 싶어하고 얻기 원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진짜 달라질 수 있는 내 안의 근본적인 이유도 그것도 내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활동이 이제 글이죠. 너무 많이 쓰실 필요도 없고 하루에 한 줄에서 3줄 정도만, 카톡으로도 쓰실 수 있는 그런 분량 정도로만 좀 꾸준히 글을 써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다양한 뭔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정말 단기간 내에 많이 만들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무 그런 거 없는 베이스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책을 내는 일이든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일이든 브랜딩을 하는 일이든 뭔가 선천적으로 있어서 그런 거라기보다도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기대 없이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고, 내가 먼저 부자가 될래라는 마음에서 내가 너를 부자로 먼저 만들어줄게 라는 어떤 먼저 상대방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하니까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내고 싶고, 여러분들이 뭐 금요일 저녁에 못 오실 수도 있고 오실 수도 있지만, 뭔가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런 뭔가 이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랑 같이 지내시다가 언팔하고 가실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힘들고 지치고 그냥 뭔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그냥 좋은 메시지를 듣고 싶을 때 언제든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고, 그리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는 브랜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나 혹은 저의 가족한테 제공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싶은 것이랑 똑같아요. 뭔가 그냥 그 자리에서 항상 있어주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대단히 핫하고 싶지도 않고요. 대단히 막 유명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희의 바람은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어떤 저의 결에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만났든 여러분들이 떠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매주 금요일마다 똑같은 시간에 라방을 열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뭐 몇십 명이 오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라방을 통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힐링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거쳐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한두 분 때문에 제가 매주 라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래요. 힘든 때 도움이 되는 브랜드면 좋겠어요. 좋을 때는 저희랑 안 있으셔도 괜찮아요. 좋은 거는 가족이랑 나눠도 되고 저희는 막 그런 막 샴페인 터뜨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한두 분들을 위해서 계속 존속하는 브랜드면 좋겠다. 자기계발, 동기부여, 위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저희의 근본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한두 분이 굉장히 크게 힐링을 받으시거나 가족이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 길을 찾아간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요거는 딴 얘기인데 제가 이제 제가 진짜 마음에 항상 품고 있는 19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고민 많을 때 만나서 진로 고민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정말 원하던 곳에 잘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뭐 연락을 자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친구한테 특정 구간 동안에 그 친구의 꿈을 이뤄줄 수 있는 한 번의 계단이 됐으면 저희는 그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페이서스 코리아의 Y예요. 그 한두 명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고 우리는 다 활동해야 하는 필드가 있잖아요. 저희는 잠깐 쉬어가는 벤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할 거고요. 저희는 뭐 소박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막 양복 입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되게 편안하게 나옵니다. 그런 게 또 결이 맞으시다면 또 좋은 거고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어렵게 지내시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라방 하면서 라방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힘든 분들은 특히 댓글도 안 남기시고 조용히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라방 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죽고 싶거나 그만 살고 싶거나 이렇게 진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은 DM 주시면 제가 가능하면은 답장하고 만나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은 가족한테 하지 못할 만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저희의 존재 이유에 맞게 계속 좀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말은 약간 간지러워서 약간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유는 네, 여러분들 어쨌든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주말은 또 푹 쉬시고 또 한 주 힘차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계속 컨텐츠로 커뮤니티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맡은 자리에서 저희도 열심히 지내고 있겠습니다.